안녕하세요. 10분 한국어의 채쌤입니다. 오늘부터 관용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봅시다. 관용어나 관용구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관용어는 그 나라의 문화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관용어를 공부하면 한국 문화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픽에서 자주 출제되고 읽기 지문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오늘의 관용어는 손에 땀을 쥐다, 손에 땀을 쥐다, 손에 땀을 쥐다입니다. 우리가 긴장을 하면 손에서 땀이 나죠. 쥐다는 잡다와 같은 말이에요. 손에 잡힐 정도로 땀이 계속 많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너무 긴장되고 가슴이 조마조마한 상황이겠죠? 이러한 상황에 쓰이는 관용어가 손에 땀을 쥐다입니다. 손에 땀을 쥐다 입니다. 예문입니다. 저는 베트남 팀의 축구 경기를 볼 때 항상 손에 땀을 쥐고 마음을 졸이면서 경기를 지켜봅니다. 저는 베트남 팀의 축구 경기를 볼 때 항상 손에 땀을 쥐고 마음을 졸이면서 경기를 지켜봅니다. 그 공포 영화는 너무 무서워서 영화를 볼 때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영화를 봤어요. 그 공포 영화는 너무 무서워서 영화를 볼 때 저는 손에 땀을 쥐고 영화를 봤어요. 오늘의 관용어는 담을 쌓다, 담을 쌓다, 담을 쌓다입니다. 집과 집에는 담이 있습니다. 이 담은 나와 남을 구분짓게 해줍니다. 그래서 담을 쌓다는 멀리하다, 단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로 벽을 쌓다, 벽을 쌓다, 벽을 쌓다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말로는 담을 허물다, 담을 허물다, 담을 허물다, 아니면 벽을 허물다, 벽을 허물다, 벽을 허물다가 있습니다. 예문입니다. 저는 그 친구와 매우 친했지만 지금은 담을 쌓고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 친구와 매우 친했지만 지금은 담을 쌓고 지내고 있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좋아하지만 수학은 싫어해요. 그래서 수학과 담을 쌓았어요. 저는 한국어 공부를 좋아하지만 수학은 싫어해요. 그래서 수학과 담을 쌓았어요. 오늘의 관용어는 한턱 내다, 한턱 내다, 한턱 내다입니다. 한턱 내다는 남에게 음식을 크게 대접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턱 낼게 라는 뜻은 이번에는 내가 너에게 크게 대접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회사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주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사용하는 말입니다. 요즘은 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쏘다, 쏘다. 그래서 내가 쏠게,
내가 한턱 쏠게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쏘다는 화살이나 총을 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쏘다는 돈을 대신해서 낸다. 음식이나 술값을 내가 낸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예문입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내가 한턱 낼게. 같이 한잔하자. 이번에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내가 한턱 낼게. 같이 한잔하자. 지난번에 제가 선배님께 신세를 많이 져서 이번에 선배님께 한턱 낼 생각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지난번에 제가 선배님께 신세를 많이 져서 이번에 선배님께 한턱 낼 생각이에요.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오늘의 관용어는 바가지를 쓰다. 바가지를 쓰다. 바가지를 쓰다입니다. 바가지는 물을 뜨거나 담을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인들은 물건값이나 가격을 보통 가격보다 높게 지불해서 손해를 봤을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주로 시장이나 처음 가는 가게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겁니다. 물건을 살 때 바가지를 쓰면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예문입니다. 한국은 여름 휴가철에 유명 휴가지에서 바가지를 많이 씌웁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한국은 여름 휴가철에 유명 휴가지에서 바가지를 많이 씌웁니다. 항상 조심하세요. 해외여행을 할 때는 잘 몰라서 바가지를 쓸 수 있어요.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먼저 물어보세요. 해외여행을 할 때는 잘 몰라서 바가지를 쓸 수 있어요. 물건을 살 때 가격을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의 관용어는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입니다. 기울이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기울다. 기울다의 사동사입니다. 기울다의 사동사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집중하다. 집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를 기울이다. 귀를 기울이다. 아니면 귀 기울이다의 뜻은 집중해서 듣다. 집중해서 듣다의 의미입니다. 즉, 경청하다의 의미입니다. 예문입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앞으로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세요. 숲속에서 귀를 기울이면 다양한 곤충들과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숲속에서 귀를 기울이면 다양한 곤충들과 새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오늘의 관용어는 국수를 먹다. 국수를 먹다. 국수를 먹다입니다. 국수는 면과 국물이 있는 음식을 말합니다.
국수의 종류는 매우 많지만 보통 한국 사람들은 국수라고 하면 잔치국수를 의미합니다. 잔치국수는 옛날부터 결혼식이나 생일잔치 등의 행사에서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었습니다. 이런 잔치에서 국수를 먹는 이유는 국수의 면은 깁니다. 그래서 국수처럼 길고 오래오래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라는 의미에서 국수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리고 국수를 먹다는 결혼식을 하다는 뜻이 되었습니다. 베트남어도 비슷한 관용어가 있죠. 한국은 국수를 먹다. 베트남은 바인깨 과자를 먹다. 예문입니다. 저는 국수를 빨리 먹고 싶지만 만나는 사람이 아직 없네요. 저는 국수를 빨리 먹고 싶지만 만나는 사람이 아직 없네요. 매년 명절에 고향에 가면 부모님께서 언제 국수를 먹게 해줄 거냐고 물으십니다. 매년 명절에 고향에 가면 부모님께서 언제 국수를 먹게 해줄 거냐고 물으십니다. 오늘의 관용어는 가슴에 못을 박다, 가슴에 못을 박다, 가슴에 못을 박다입니다. 한국인들은 가슴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가장 대표되는 의미로는 신체, 몸, 그 중에 하나로서 가슴의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가슴이 있습니다. 이때 가슴은 마음과 뜻이 같습니다. 그리고 못을 박다는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으로 못을 박는 의미입니다. 망치나 도구를 사용해 못을 박다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못을 박다. 이에 대한 예문입니다. 저는 벽걸이 시계를 걸기 위해 벽에 못을 박았어요. 저는 벽걸이 시계를 걸기 위해 벽에 못을 박았어요. 두 번째,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하다는 관용적인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예문입니다. 회의 장소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아서 회의 장소를 회사로 못을 박았다. 회의 장소에 대한 의견이 너무 많아서 회의 장소를 회사로 못을 박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의미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대한 예문입니다. 거짓말로 여자친구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마세요. 거짓말로 여자친구의 가슴에 못을 박지 마세요. 그래서 가슴에 못을 박다는 마음에 상처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추가로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주다는 뜻으로는 대못을 박다, 대못을 박다라는 뜻도 있어요. 대못은 큰 못을 의미하죠. 오케이.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려요. 그렇지 않으면 저의 가슴에 못이 박힐 거예요. 오늘의 관용어는 양다리를 걸치다, 양다리를 걸치다, 양다리를 걸치다입니다. 여기서 양다리는
사람의 두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걸치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대표적인 뜻으로 이어지게 놓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어지게 놓다, 이어지게 놓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다는 한쪽 다리와 다른 한쪽 다리를 각각 다른 쪽으로 이어지게 놓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익을 보기 위해서 아니면 어느 한쪽이 잘못되었을 경우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양쪽 모두의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또한 남녀 사이에서 남자나 여자가 애인 말고 다른 사람을 몰래 사귀는 것도 양다리를 걸치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비슷한 말로 바람을 피우다, 바람을 피우다가 있습니다. 예문입니다. 그 회사는 삼성과 애플 두 회사에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 회사는 삼성과 애플 두 회사에 양다리를 걸쳤어요. 그 남자는 여자친구 몰래 양다리를 걸쳤어요. 하지만 두 여자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두 여자 모두에게 차였어요. 그 남자는 여자친구 몰래 양다리를 걸쳤어요. 하지만 두 여자가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두 여자 모두에게 차였어요. 양다리를 걸치는 것은 아주 나쁩니다. 만약 여러분 중 그런 친구가 있다면 빨리 한쪽 다리를 정리하세요. 오늘의 관용어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입니다. 눈에 작은 먼지나 모래가 들어가면 매우 아프고 따갑습니다. 하지만 너무 소중하고 귀여워서 계속 보고 싶은 아기나 여자친구 아니면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는 관용어로 매우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예문입니다. 나의 막내는 늦둥이라서 부모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나의 막내는 늦둥이라서 부모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항상 말씀하셨어요. 제 조카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제 조카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오늘의 관용어는 바람을 맞다, 바람을 맞다, 바람을 맞다입니다. 바람을 맞다는 약속을 했는데 상대가 약속을 어겨서 헛걸음을 한 상황을 말합니다. 원래 바람을 맞다는 좀 무서운 말이었어요. 뇌졸중 아세요? 바람을 맞다는 뇌졸중에 걸리다, 중풍에 걸리다는 뜻이었어요. 뇌졸중 같은 큰 병에 걸리면 기분이 몹시 불안하고 나쁘겠죠?
약속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오지 않았을 때도 뇌졸중에 걸린 비슷한 기분이라고 생각해서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약속을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해서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세요. 상대방을 바람 맞히면 안 됩니다. 예문입니다. 그 친구에게 오늘 바람 맞았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친구에게 오늘 바람 맞았어요. 아무 연락도 없이 1시간이나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이유 없이 바람 맞히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저는 이유 없이 바람 맞히는 사람을 정말 싫어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